삼남매와 어머니의 마지막 밥상. 하늘도 무심한 겨울. 때는 조선 헌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봄부터 기이한 일이 시작되었지요. 씨앗을 뿌려도 싹이 오르지 않았고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 내내 하늘은 구리처럼 닫혀 있었고 강물은 뼈마디가 드러날 만큼 말라갔습니다. 농부들이 논바닥에 엎드려 하늘을 향해 빌어도 하늘은 끝내 눈을 돌렸습니다. 가을이 왔지만 들판에는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지 않았고 밤나무에 밤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낯가리를 바라보며 농부들은 하나같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지요.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유독 일찍, 유독 혹독하게. 경기도 땅 깊숙한 산골짜기에 낡은 한옥 한 채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가장 없이 홀어머니 혼자 삼남매를 건사해온 집이었지요.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황토벽은 곳곳이 허물어져 지프로 떼어놓았고 지붕의 기와장은 반쯤 내려앉아 눈이 오면 천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문의 창호지는 찢어진 곳을 기름종이로 덧붙여 놓았는데 그마저도 바람이 불면 펄럭이며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빈 독이 없을 만큼 가득하던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간장독, 된장독, 고추장독이 늘어서 있던 그 자리. 하지만 올 가을부터는 독들이 하나둘 텅 비어갔고 지금은 찬 바람만이 독들 사이를 쓸쓸하게 지나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박씨였습니다. 35의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쉰을 넘긴 듯한 주름이 자리했고 손은 농사와 삭바느질로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습니다. 눈만은 살아 있었지요. 자식들을 바라볼 때면 그 눈에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것이 깃들었습니다. 첫째 은성이는 14살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어깨가 넓어 벌써부터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듯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둘째 은희는 12살로 어머니의 삭바느질을 곁에서 도우며 일찍부터 집안 살림을 익힌 여린 듯 단단한 아이였지요. 막내 은호는 겨우 8살. 아직은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나이였지만 형과 누나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잃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며칠째 곡식 한 톨 들어오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붓두막 앞에 주저앉아 텅 빈 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는 물조차 없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남은 좁쌀 한 줌으로 죽을 끓였는데 그것마저 아이들 입에 다 들어가고 솥은 이제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지요. 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차가운 솥 바닥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방 안에는 삼남매가 낡은 이불 하나를 셋이 나누어 덮고 있었습니다. 이불이라고 해도 솜은 이미 뭉쳐 굳어버렸고 천은 얼마나 빨았는지 비칠 듯 얇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삼남매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최대한 몸을 붙이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은호가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형, 누나,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 은성이가 막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져 있었지요. 눈 그치면 형이 뒷산 가서 칠기라도 캐올게. 조금만 참아. 은희가 막내의 등을 살살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우리 티 내지 말자. 알았지?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요. 효과음 눈보라 소리가 잠시 거세졌다 잦아드는 소리. 내레이터. 첫째 은성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뒷산에 가면 칡뿌리를 캘 수 있을까? 얼마나 깊이 언 땅을 파야 할까?
집신이 다 해졌는데 맨발로 눈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도끼가 있으면 나무라도 쪼개 팔 수 있을 텐데 그 도끼도 이미 지난달에 쌀한대와 바꿨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은성이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석가래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없고 자신이 장남이었습니다. 둘째 은희는 어머니가 바느질하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삭바느질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은 것이 열흘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드니 바느질을 맡길 형편이 되는 집이 없는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손가락을 은희는 떠올렸습니다.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끝. 밤새 바느질을 하고 나면 손가락이 부어서 아침에는 주먹을 쥐기도 어려워하시던 것. 그런데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것. 은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꾹 감았습니다. 막내 은호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먹여주신 것이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머니는 그때도 자신은 먹었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호는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궁이 앞에서 솥 안을 손가락으로 긁어 그 손가락 끝에 묻은 것을 입에 대시는 것을, 그것이 어머니의 끼니였다는 것을, 8살 은호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품일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아랫마을을 향해 길을 잡으셨지요. 어머니의 발이 눈 위에 푹푹 빠졌습니다. 집신이 젖어 발이 얼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얻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굶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지자 방 안에서 기다리던 삼남매가 일어났습니다. 은성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새에 뒷산 다녀올게. 너희는 여기 있어.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냇가에 얼음이 얼었어도 밑에는 물이 흘러. 거기 가면 뭔가 있을지도 몰라. 막내 은호가 두 형제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나도 갈 거야. 넌 어려. 집에 있어. 싫어. 나도 뭔가 해올 거야. 은성이가 막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8살 눈동자 안에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성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셋이 함께 마당을 나섰다가 갈림길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은성이는 북쪽 산길로, 은희는 동쪽 냇가로, 막내 은호는 남쪽 이웃 마을 방향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금방 메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는 아랫마을 첫 번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일거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어머니에게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흉년이 든 겨울, 남의 일손을 쓸 여유가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첫째 은성이는 뒷산을 올랐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집신은 이미 눈에 젖어 발이 얼어가고 있었지요. 그래도 은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칡이 있을 만한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아버지 산소에 벌초하러 갔다가 발견해 두었던 곳이었지요. 하지만 땅이 너무 깊이 얼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파도 소용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을 주어 얼어붙은 흙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파고 또 팠을까요? 마침내 돌 아래 언 땅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칡뿌리의 갈색 끝이 보였습니다. 은성이는 두 손으로 칡을 잡아당겼습니다. 길고 굵은 칡뿌리가 뽑혀 나왔습니다. 그 옆에 밤나무 낙엽 아래서 얼어있는 밤 몇 알도 발견했습니다. 은성이는 그것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희는 큰 돌을 찾아 얼음을 내리쳤습니다. 1번, 2번, 3번. 얼음이 쪼개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튀어올라 은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시렸지만 은희는 몸을 낮춰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움직임이 굼뜬 물고기였습니다. 은희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차가운 것도 이 정도가 되면 오히려 불처럼 뜨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은희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손 안에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물고기가 은희의 손 안에서 파닥거렸습니다. 작고 차갑고 살아있었습니다. 막내 은호는 이웃 마을 골목골목을 서성였습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 앞에 서면 결심을 하지만 막상 문을 두드리려면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릅니다. 담장 아래서 은호는 쪼그려 앉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도 잊을 만큼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담장 안에서 낡은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삼배 두루마기를 걸친 흰 수염의 노인이었습니다.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와 말라비틀어진 고구마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가져가거라.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받아도 됩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랑 형이랑 누나가 배가 고파서요. 노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고구마 반쪽을 품에 안은 은호의 발걸음은 신기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었지만 발이 가벼웠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겠다는 생각 하나가 8살 아이의 발을 이끌었습니다. 어머니가 얻은 것은 식은 밥 한 덩이였습니다. 10집을 넘게 돌아다닌 끝에 마음씨 좋은 참판댁 안악이 어머니의 손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엌에서 찬밥 한 덩이를 싸주었지요. 거기다 집 앞마당 눈을 치워주면 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눈을 치웠습니다. 그 집 마당이 어찌나 넓던지 치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서는 땀이 났지만 손과 발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모두 치우고 나서 받은 것은 된장 1숟가락과 고구마 2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치마폭에 싸서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자신의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은성이의 발이 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얼어 있어서 발바닥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품에 안은 칡뿌리와 밤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안으며 걸었습니다. 냇가에서 돌아오는 은희는 손이 문제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던 탓에
손가락들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너무 꽉 쥐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쥐어도 안 되었습니다. 정확히 살아있을 만큼만 쥐고 은희는 걸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돌아오는 은호는 고구마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고구마가 식을까봐 계속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8살 아이가 반쪽짜리 고구마를 품에 안고 어두워지는 산길을 혼자 걸어왔습니다. 집에 먼저 도착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빈 방에 아이들이 없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날씨에 아이들이 어딜 간 것인지 어머니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다 마당 어귀에서 멀리 눈밭 위에 3개의 작은 형체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아이들의 발자국이 눈에 덮여가면서도 아이들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새 아이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왜 거길 나갔냐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 돌아왔구나. 그 눈빛이었습니다. 3남매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각자 품에 안고 있던 것을 꼭 쥐었습니다. 아직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품 안에서 자신의 것을 지키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레이터 목소리에 미소를 머금고 어머니가 먼저 작은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가져온 고구마와 칡뿌리를 씻어 솥에 넣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을 풀어 작은 국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도 넣었습니다. 밤도 넣었습니다. 솥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넣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오늘 밤 밥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호롱불빛 아래서 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방 안에 퍼지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 따뜻한 것의 냄새, 집의 냄새. 3남매는 군침을 삼키면서도 태어난 척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낡은 소반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찬밥 한 덩이, 국 한 그릇, 고구마 반쪽, 밥 몇 알, 작은 물고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에서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도 이 밥상보다 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판댁에서 귀한 밥을 얻어왔다. 어미는 거기서 이미 배불리 먹었으니 너희들이 다 먹어라. 첫째 은성이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드셨을까? 은성이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산에서 뭘 좀 먹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은희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냇가에서 얼음물을 너무 마셨더니 배가 오히려 가득 찼어요. 막내 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 마을 할아버지가 뭘 많이 주셔서요. 배 한 번도 안 고팠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낮게 깔린 호롱불빛 아래서 어머니는 4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은성이의 발이 빨갛게 언 것을 보았습니다. 은희의 손가락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호의 뺨이 얼어 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톡 떨어지는 소리. 소반 위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먼저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은성이는 어머니가 먼저 드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은희는 막내가 먼저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막내 은호는 셋 모두가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호롱불이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솥에서 마지막 김이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가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한 줄기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여유도 없이 두 번째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성이의 얼어붙은 발을 감쌌습니다. 은희의 부어오른 손가락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은호의 얼어붙은 뺨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독한 것들, 배가 고파 죽겠으면서 어찌 이리 독한 거짓말을 하냐?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세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팔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끌어안았습니다. 은성이가 울었습니다. 14살 장남이 아버지 없는 집 맞이가 단 한 번도 동생들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은희도 울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하루 종일 눈을 꾹 감고 있었는데 어머니 팔 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막내 은호는 어머니 품속 깊이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배 안 고픈데요.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요? 어머니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배 안 고프면 눈물이 안 나야 하는데. 이상하네.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쵸?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은성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은희도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찬방 안에서 굶주린 네 식구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반 위에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음식을 집어 은성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은희에게, 그 다음은 은호에게. 아이들은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받아 먹었습니다. 은성이가 칡뿌리 한 조각을 잘라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받아 드셨습니다. 은희가 물고기 한 점을 발라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막내 은호가 고구마 한 조각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소반 위에 음식이 조금씩 줄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의 입에 번갈아 넣어주면서 그날 밤 낡은 소반 위에 놓였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 후 네 식구는 한 이불 아래 나란히 누웠습니다. 배가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아까 전 그 텅 빈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가슴 한켠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두드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낡은 한옥방 안 호롱불 아래 네 식구가 누운 그 작은 공간만큼은 어떤 추위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몫이라 굳게 믿었기에 그 누구도 먼저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었던 밤. 굶주림 속에서도 나보다 서로를 먼저 배불리려 했던 그 마음. 한겨울 흉년의 매서운 추위도 낡은 한옥방 안을 가득 채운 이들의 따뜻한 온기만큼은 결코 얼리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빈자리를 내 몫으로 채워주려는 양보의 마음입니다.